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충남이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5대 권역별 사업의 한 축인 대포 신도시 완성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1일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도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취임과 함께 시작됐던 내포 신도시 완성 사업도 이제 지사님 그리고 의원 임기 9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무리 점검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추진사업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성 예산 발전 내포 신도시 완성을 충남 도정의 5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시고 4년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시고 내포 신도시는 정말로 많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종합병원 지금 말씀 많으셨지만 1단계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 연구소 또한 유치를 하셔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바로 내포와 인접한 홍성 국가 그린 산단 유치하셨고 TVN 충남교통방송국도 개국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규격 테니스장이 내포에 건립 중에 있고요. 또 홍해공원을 새롭게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도약을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이 내포 신도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어천오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 신도시에 유치를 하셨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내포 신도시 난방비 9.9% 인하를 시키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4년의 세월 시간 동안에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셨고 그러므로 내포 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내포 도립종합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그리고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또 방금 정병인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 속에서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정병인 의원님께서 내포 도립 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의회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우려에서 지사님 답변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포 이 종합병원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포 종합병원은 단순히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만의 병원이 아니라 서남부 충청남도 70만 도민의 염원이고 7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은 겪는다 하더라도 내포 도립 종합병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참 똑똑한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5 병원 중에서 한 병원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도민들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의료원 걱정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도중에 홍성의료원장과 대화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 홍성의료원장과 같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 역시 내포 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과는 별개의 문제고 원장으로서도 내포 도립 종합병원은 이쪽 지역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저도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포 도립 종합병원이 생긴다라고 한다고 하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포 도립 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과 윈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 또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내포 도립 종합병원 지사님께서 힘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열심히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병윤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홍성의료원과의 그 똑같은 도립병원인데 이게 또 하나 또 생기면서 그런 그 연관관계 속에서 둘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의료 이제 이 도립병원이 만들어지고 이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서 적자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 빅5 병원을 데리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0만의 지금 서남부권의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 이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그냥 병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단의 또 새로운 그런 이 사고 속에서의 이 병원이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5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용인의 이제 혈세 낭비하고 이제 용인 경전철 사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혈세 낭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는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용인의 경전철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편리한 이런 부분,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이 판단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병원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의료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내용이 조금 좀 다른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과 대화를 할 때 의료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왜 적자가 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홍성의료원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운영 상태가 좋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원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성의료원의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적, 사회적 어떤 의료 재난이 났을 때 공공의 영역을 의료원에 떠맡기는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데 1, 2년이 지나면은 의무만 떠맡고 지원은 중단되고 이런 부분을 떠안다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적자분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정병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공공 의료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에 지금 또 맡긴 이런 부분들 하나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한 그런 전체 병원들의 그런 수가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운영 문제도 좀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적자를 면하려고 이런 영업이나 아니면은 이 의료업에 대한 영업 이 부분을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환자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좁고요. 제가 도의사 3년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은 어지간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또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 개인 병원보다는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병원 원장들이 누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는 적자폭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간 왜 지금 의료원들이 적자고 문제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뭐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일반 병원들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하는데 이 이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내포 도립병원에 대해서 충남도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지사님께서도 늘 생각하시면서 내포 종합병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립종합병원 1차 사업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1차 병원에 어떤 진료 과목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지사님께서는 1차 우리 그 종합병원에 진료 과목이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지금 소아과를 지금 하고 2단계 중증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를 가면서 협의해서 이 과들은 진료 과목들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진료과들이 다 들어간다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협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증병원으로 가더라도 어느 부분을 먼저 우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40병상 규모의 소아 아동 특화 병원은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소아 아동 특화 병원만 얘기하지 말아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응급실 네, 다 중증할 때 다 들어가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중증할 이 때 다 부분은 들어가죠. 예,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예. 다른 종합병원 똑같고요. 그리고 실은 지금 우리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도립병원이라는 말씀을 좀 하지 마시고 도립병원은 지금 의료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좀 우리가 좀 이 3차 종합병원으로 그럼 통일하시죠. 3차 그 메이저 병원 종합병원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론 돈은 내고 뭐고 도립이지만은 소유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뭐 천안 쪽이나 아니면 단대나 아니면 수양대학교에서 조금 걱정하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 부분이 계획대로 돼서 중증병원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홍성 의료원이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천안 뭐 단대나 아니면 수양대병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이 병원이 제대로 안착이 되고 또 제대로 충남 내에서의 P5 병원을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세종이나 아니면 뭐 대전이나에서도,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일부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95% 정도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5% 정도만 그 본 병원인 현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5% 정도만 그쪽에 환자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수술이니 뭐니 모든 부분들 여기에서 끝낼 수 있도록 가야 병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갈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적어도 이 대전의 뭐 충대병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울의 빅3나 빅5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이 예약이나 이런 부분도 여의치 않을 때 이 내포로 올 수 있는 이러한 그런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의지고 또 그렇게 가야 저는 병원이 제대로 그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병원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자리 잡을 때 우리 또 정병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서남북권 주민들께서는 천안으로 서울로 가시다가 또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제 소아과들에서 그 홍성의료원하고의 그러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지금 소아 전담에서 1차로 하는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하는 이 부분은요.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 그런 수술 같은 건 잘 않거든요. 환자에 보고 처방하고 이런 부분들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중증이나 소아병 중에서 중증이나 좀 그런 그 부분들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맡기 때문에 저는 이 분업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10월 2일 날 삼성의료원에 건강검진을 예약을 했는데요. 내포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제가 바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홍성에 70m짜리 굴절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내포 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꼭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70m 뭐 이상의 굴절 사다리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제일 좀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산만 아산 이 소방서만 2021년도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안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내포 그다음에 뭐 기타 서산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요즘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그 서산 소방서도 작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이제 서산 가까운 당진하고 서산 태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출동을 해서 이 소방 수요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하고 또 지금 홍성 소방서에 지금 배치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홍성하고 내포하고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아산이 이제 천안까지 이제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이제 도시 형성이 큰 천안을 그 다음 배치를 좀 하는 게 좀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주하고 저쪽 뭐 논산하고 일부를 할 수 있는 또 동부 지역에 또 한 대 정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점차 전체적으로 뭐 시군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지만은 배치를 하는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우선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좀 하면서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사님께서 70m짜리 굴절 사다리차 홍성에 한 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4월 달에 제작을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완성이 되면 배치를 할 수가 있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홍성에 그 배치를 할 것이냐 내포 신도시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차고는 내포 신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에 구룡리에 홍성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포까지 오려고 하면 적어도 10에서 15분가량은 걸립니다. 그러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놓치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에 있는 119 안전센터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70m 굴절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갈 차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고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차고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아마 소방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내포 119 센터 차고를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예. 아마 내포 신도시 주민이나 또 홍성 예산 인근 주민들께서도 이 70m 굴절 사다리차 제작 보급해 주신 지사님께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 질문 때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포 이 리브투게더 사업 홍보를 할 때 그 당시에는 1억 6천에 대한 보증금을 80%까지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상품을 출시 안 한 것을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출시 상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정책 아파트에서 애당초에 홍보를 했던 보증금 80%를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그 청년 신혼 부부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저것이 미출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또 하시니까 굉장히 또 실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아니면 연초까지는 내년 4월에 입주인가요? 4월에 입주인가? 네? 내년 연말인데 내년 초까지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지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내기 연초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 문제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는 핵심도 지금 만약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미출시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그 농협이 제1금고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제2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협력을 해서 네. 이와 같은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분양가 지난번에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분양 전환 가격이 이제 입주 시 감정가, 분양 전환 시 감정가 평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한을 3억 9,8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추후에 이제 분양 전환할 때 주택 이제 시세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세가 하락할 경우 또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중에 보니까 분양 가격 보니까 중문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게 무상 옵션 이게 그게와 다르게 이제 무상 옵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여튼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없이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4평짜리 기준인데 그 전에는 좀 작은 것들 했는데 좀 이걸 좀 키워봐라 그랬는데 이 부분도 설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키웠고 그다음에 또 그게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내포에서 좀 이게 임대 아파트지만은 또 이 공공용 아파트지만은 그런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하여간 이 품질 면에서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80% 1.7% 초저금리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그와 유사한 대출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제가 도정 질문 드렸던 분양가에 대해서도 분양할 그 시점에서 지금 4억이라고는 했지만 입주할 시점에서 낮다고 한다고 하면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틀린데요. 예. 똑같은 그래서 조금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은 3억 9,800만 원 정했는데요.
이건 이제 시세 하락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그때 상황 봐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 신도시 폭우 침수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5년 7월은 유례 없는 폭우로 우리 내포 신도시의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쉽게 얘기하면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써 있듯이 우측 그림은 골프장 앞 도로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왼쪽 그림은 충남 경찰청 앞 뒤 도로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대방 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포 신도시가 기획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포 신도시 대부분이 침수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침수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첫째는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한 100년 빈도로 해서 이 홍수위를 적용했고, 이제 뭐 도로나 교통 같은 경우 내진 1등급, 그다음 건축물 같은 진도 8도 해서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요. 이번 폭우는 한 200년 만에 기록적인 그런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화면으로 의원님께서 띄우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하겠다.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이상 기후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매년 그렇게 되면 올해와 같은 폭우도 계속 이제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수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수 체계를 확실히 정비를 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폭우가 또 쏟아질 경우에 내포 신도시가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농작물에 이번에 폭우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 때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포 신도시가 비 때문에 침수가 되면서 많은 또 내포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제가 단체 회의를 가면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충남도에서 이번 폭우 때문에 내포 신도시 주민분들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수조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홍성과 예산이 지금 예산이 수재한 내포 지역은 예산이하고 홍성에서는 홍성이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아직 제가 확인이 좀 못 됐는데요. 그래서 저기 NDM 상에 다 이 올라온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지원했다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포도 그에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 저기 지원이나 아니면 보상 문제가 내포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계가 우리 충남도에서 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NDM 상의 그런 거꾸로 뭐라 그래, 그냥 입력이 될 수 없는 그런 작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못 받은 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미 피해 보상이 나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확인을 저도 한번 내포 해보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께서 왜 우리 내포 신도시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충청남 도에서는 아무런 피해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보상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전에 보고를 안 받는데, 왜냐하면 시군들이 다 집계를 하고 또 NDM에 또 기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되면 공식적인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내포에도 해당되는 지역은 나갔다 지금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그 내포 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이 나간 이런 부분을 한번 예,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렇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예,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더 확인을 저희 도 차원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겁니다. 주촌마을 인도길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길에 이끼가 많이 끼고 또 비가 맞지 않아 배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이 거의 80%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분회 회장도 미끄러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내포 신도시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요, 이주자 택지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인데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홍성군 쪽에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부분들이 계속 그 개선이 안 되니까 도의원인 이상근 의원께서 충청남 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충남 혁신본부에 또 그 소장님하고 홍성 쪽의 담당자를 만나서 대화는 나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참 사실요, 이 내포 이 신도시가요, 한쪽은 홍성이고 한쪽은 예산이고 사실은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이 도시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관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특수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이 우리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리 그 예산과 홍성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충남이 또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지금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간 이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민원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 관련 부서하고 홍성군에 해당자하고 그래서 거기 직접 가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신 주민들한테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지사님께 뭐 자료 요구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임시회에서 추경을 함께 심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이제 추경이 끝나면 이 추경 심의 의결된 부분이 이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군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만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추경을 하지만 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경을 하면 반드시 시군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 예산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소통의 관계를 좀 강화시켜 주시고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없었는데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민생경제라든가 아니면 소비 쿠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추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좀 다른 부분들도 이제 일부 포함을 시키는 이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군에서 좀 추경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내 집행이 좀 안 되는, 같이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과 제가 협의를 해서 약간 올해 안에 그리고 또 추경을 아마 정리 추경도 뭐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에서 예산 한
그런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성 안 나요? 지금? 아마 홍성하고 예산하고 인근은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전부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불과 9월 초하고는 얼마 갭이 안 되는데 충남도와 시군이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바로 주민들한테 쓰여지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 추경들은 각 시군에 이루어지죠? 그럼 정리 추경 한 뭐 두서너 달 뭐 있다가라도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경을 했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전부 뭐 소비 쿠폰이든 뭐 재난 복구 비용이든 전부 성립전으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으로서 보면 그런 행정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의결 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회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도지사를 국회의원하다 해보니까 이 서울시나 광역시와 또 이렇게 도와의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 뭐 집행이나 아닌 모든 부분들이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하고 뭐 군의원들이 그 이 선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의 이제 권한이 이제 거의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군이 또 자체적으로 이 자치권이 그런 그 광역시의 구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실은 뭐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평소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또 도지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국회의원하고 또 지방의원하고 이 이원화를 시켜서 사실은 지방의원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모든 뭐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또 시군 가서 또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또 확실히 낫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법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법이나 아니면 뭐 개헌을 하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다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효율성 있는 거 아닌가. 그 지방의원 하다가 그 도의원 뭐 시군의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래서 지방의원이 또 이내 또 이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국회의원으로 또 진입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예산 낭비도 좀 적고 또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모시고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권역사업 중 하나인 홍성예산 권역사업 내포 신도시 완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정 질문 드렸습니다. 충남의 수도인 내포 신도시가 김태흠 지사님께서 계획한 대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충남의 수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함께 적극 지지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